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국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도 예외는 아닌 상황에서 갈등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남 지역도 상황이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 상황 어떻습니까? 예, 최근 태양광 그리고 해상풍력 반대 모임인 전남연대회의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22개 시군지자체 가운데서 13개 시군지자체와 39개 읍면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이와 같은 주민들과의 갈등은 지역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또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해상풍력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상풍력 그리고 또 태양광 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어민들이라든지 농민들의 생활과 또 생존권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갈등, 주민들의 반발이 좀 심하거든요. 네. 이와 같은 것은 분명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그런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해상풍력 발전, 풍력 발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주민들과의 갈등 양상을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해결책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재 주민들과 지자체의 갈등 양상, 또 주민들의 주장, 또 정부나 전남도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 또 선진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한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앞으로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예.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부나 전라남도가 또 현재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나요? 예,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뚜렷한 것은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요. 특히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도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탈석탄 정책을 추진을 해서 이제 수력이라든지 그리고 풍력, 태양광 발전 사업을 이제 발전시킴으로써 온실가스를 이제 감소시키는 그게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이제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이제 전남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하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대표적으로 신안군과 목포시가 떠오를 텐데요. 이 두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리 전남도의 많은 지자체들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거나 또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은데요. 그렇지만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하면 가장 많은 소프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지자체가 바로 목포시와 신안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목포시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3+1 추진 전략을 수립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미 1,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신항의 해상풍력단지 배우항이라든지 배후단지 조성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남항의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지난 4일이죠. 그 대양상단에 있는 주식회사 유일공장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친환경 선박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로 이제 추진이 되는 그러한 선박의 진수식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소식이죠. 아마 이를 계기로 해서 목포 같은 경우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의 어떤 메카로서 중심지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에서 이번에 진수식이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고요. 진수식에 대해서 또한 그 신안군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신안군 하면 뭐 천사의 섬 그러는데 요즘에 그 천사섬 관련해서 언론에서 많이 뭐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신안군 하면은 갯벌 또 해상풍력단지가 떠오를 텐데요. 해상풍력단지 관련해서는 임자도의 30km 지역에 2030년까지 약 한 48조 5천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단지를 지금 조성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12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은 철저히 이제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절대 농지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또 토지가 오염이 돼서 생태계가 파괴돼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불이익, 손해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민들의 약 한 60% 정도가 소작농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소유한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민분들 중에서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절대 농지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 임대를 위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어떤 그런 그 이익, 어떤 매출 이런 것이 이제 재산상의 좀 피해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네. 글쎄요, 그 많은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의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차를 타고 좀 시골을 가다 보면은 정말 깊은 산골까지도 또 그리고 도로가 나지 않는 그런 그 시골에까지도 태양광이 거의 뭐 뒤덮이다시피 한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골을 가다 보면은 정말로 뭐 태양광으로 온 그 농촌이 또 뒤엎을 정도로 우죽순적으로 지금 태양광 설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시골은 시골다워야 되는데 너무 좀 기계적인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는 비춰졌습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었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뭐 고향이 시골이신 분들, 농촌이신 분들 또 농촌을 드라이브 하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어민들의 반대가 아주 심한데요.
일단 그 소음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 해상 네. 풍력 발전 관련해서요. 그리고 또 이제 수온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획량이 이제 감소를 하다 보니까 어민들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든지 해상 풍력 발전 사업 관련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뭐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무분별한 정책의 추진은 조금 자제 좀 하고 현재 상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또 자기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 이러한 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 이런 갈등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삶의 터전이 이제 피해를 입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이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민과의 갈등이 있는지인데요. 있다면 이들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또 다른 나라의 사례와 현황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남부 쪽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당시를 기억해 보면은 이제 서부 쪽으로 가면 이제 풍력의 발전 사업이 좀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 같은 경우는 제가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네. 2000년대 초반 당시에. 그리고 한 10여 년이 조금 지난 2010년대 초반에 미국을 방문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풍력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풍력 사업 관련해서는 풍력 발전은 굉장히 많이 10년 전보다 많이 그 증가한 것으로 제가 보였었고요.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제가 보지 못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태양광 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서유럽 쪽에서 많이 이제 발달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서유럽 쪽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그 선두주자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네. 뭐 10여 년 전부터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7년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독일의 경우입니다. 36%를 차지했고요. 2019년도에 46.1%, 그리고 2020년도에는 49.3%, 2050년까지는 무려 80%까지 비중을 늘린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와 같이 서유럽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제 자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수용률, 그러니까 주민들의 찬성률이 54.9%입니다. 54.9%니까 과반이 조금 넘는 그런 수치죠.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히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주민들 간의 갈등, 주민들과의 어떤 불협화음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서유럽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의 수용률, 주민들의 창성률이 79%, 약간 80%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따라서 선진국 같은 경우, 특히 서유럽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지역적으로 주민들과 지자체의 갈등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심각하지는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주민 수용에 관련해서 또 이제 다뤄주셨으니까 드리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는 게 탄소 중립 시대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는 또 주민 수용성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에게 어떤 재산상의 이익, 또 혜택, 뭐 지금 당장 아니면 장래에 이익이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면요. 그렇게 또 판단이 되면 그 정책에 대해서 소극적 혹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할 것이고요. 네. 주민들이. 또 반대로 전남도나 뭐 정부, 전남도나 시군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당장 자신들의 어떤 재산사기의 불이익, 피해, 또 장래에 어떤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문제, 태양광 발전 사업 그리고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서 농민들이나 그 어민들이 상당한 지금 그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의 어떤 골이 상당히 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신재생 에너지, 소위 태양광 발전 사업과 그리고 해상 풍력 그 발전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은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과제와 전망은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뭐 문제점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 개인적인 뭐 생각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희 생각에 동의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농민들의 어떤 그 생존권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해상풍력 발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민들의 어떤 그 소득과 생존권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물 흐르듯이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좀 속도를 조절하면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속도 있게 좀 무리 있게 추진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요. 또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네. 따라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정부나 지자체들도 이렇게 태양광 사업자들도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면 좀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분명히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제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특히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과 해상 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밀어붙이기식의 그러한 일방통행적인 사업의 추진보다는 주민들의, 농민들과 어민들의 어떤 소득과 생계와 생존권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서로 이해 당사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정말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효과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남도와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